자,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셨지? 예. 오늘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자꾸,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그런 관계로. 이제, 이번 달, 그래도 이달 말까지 되니까, 그죠? 이달 말까지니까, 아주 오늘 포함해서 아직 4주가 남았습니다. 4주가 남았고. 자, 그래서 그 4주 동안의 진도를, 근데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예, 기초 과정에서는 아주 제가 그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다음 학기 때는 기초를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뭐 이 세 개 타임으로 나눠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지난 시간에 음량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오행으로 나오고 그 오행 속에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있다는 내용들인데 책에는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상생상극론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과 12개의 지지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갖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 양과 음은 음양으로 양과 음이 분류되고 이 음양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한 곳에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표시는 따로 분리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오행은 기고 사상은 질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오행은 목이죠. 목과 화, 토, 금, 수 그죠? 이 금수는 음에 속하고 목화는 양기에 속하고 토도 양과 음이 있더라는 거죠. 반반으로 조절하는 거다. 이 양과 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중앙에 이게 개입돼야 양음이 분류가 양은 양에서 음으로 그죠? 예.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어느 상태에서 이걸 토의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앙인 토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시작하면 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양으로 시작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어떻습니까? 음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 파동 양과 음의 파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무한 반복.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양을 요게 따게 갖고 우주의 공간 개념적으로 보니까 태극이라는 거죠. 이게 이 태극이 양의 시작 요건 양이죠. 요 음이 다시 시작하고 음양으로 분류된 거잖아. 다시 말하면 태극은 우주의 가장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음양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 음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이 좀 제가 그리면 진짜 못 그리는데 자 이건 무한 반복이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 그죠? 위에 양이 되고 중간적 개념에서 이게 너무 적나? 여하튼 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죠? 이게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 음양을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는데 음양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는 오행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행은. 그래서 오행은 양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이제 토의 개입이죠. 토가 개입되니까 다시 어느 시점에서 음으로 돌아갔다가 그죠? 또 다시 양으로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리고 양과 음은 양의 양은 여기서 보니까 화다라는 얘기. 화. 양의 양은 화고 음의 가장 음한 것은 수라는 얘기죠. 그 오행적으로 음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오행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양이 시작하는 놈이 이거죠. 목이 항상 시작하는 건 목의 기운으로 했잖아요.
그래 목과 화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개입이 되고 이 금이 있고 다시 금은 내려가 수렴 하는 거잖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다시 완전한 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수가 나오고. 톤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중앙에 있죠. 개입. 그 여기 안에 음양 안에 오행이 있더라 이거거든요. 음양 안에 오행. 그러니까 이거는 기운적인 오행은 하늘의 기운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질적인 것은 우리 현실적인 것은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죠. 봄 사계절이 있더라는 거죠. 겨울로 사계절에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 봄은 하늘의 기운으로 볼 때는 목의 기운을 뜻했고, 여름은 화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뜨거운 거, 가을은 금의, 겨울은 오행적으로 수의 기운을 뜻하더라는 거죠. 책의 내용에. 여기서 다 연결된 거죠, 음양에서. 자, 그 다음에 오행과 사상을 낳는데, 천간의 오행에서는 천간에 10개의 천간이죠. 10개의 천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었고, 그거는 뭐였습니까? 갑과 을이었죠. 목은 갑과 을이 있었고, 화는 병과 정화가 있었고, 토는 무기가 있고, 그죠? 음양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신이 있었죠. 경신. 수는 임계수, 임계점, 마지막 점, 그죠? 이렇게 있더라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사상으로 볼 때는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12개의 지지의 글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사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인과 묘진이었거든요. 인묘진이 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의 계절에 해당된 거거든, 원래. 내가 네모의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봄은 목이라고 했고, 가을은 금이죠. 겨울은 수,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신유술이잖아.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거든요. 그죠? 자, 이는 누구고, 묘, 사, 오, 그 다음에 신, 유,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토는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글자, 각 계절에. 음력으로는 3, 6, 9, 12, 양력으로는 4, 4월이고 7월이죠. 4, 7, 10월달, 1월달이죠. 그 달은 요거 진, 봄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는 진, 그 다음에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거는 미. 요거는 이제 토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진은 처음에 나왔을 때 양의 토고, 미토는 음의 토고, 그 다음에 술토, 축토. 술은 다시 양의 토고, 축토는 음의 토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의 12개의 글자는, 그죠? 사상으로 그러니까 12개, 그래서 12개인데, 12개 글자는 각각의 천간에, 10개 천간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 따지고 보니까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음목인, 을목과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진은 토니까, 무토와 같고, 양토고, 병화는 사화, 그죠? 정화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지 12개 중에 천간의 글자로 바꾸어라.
병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느 거고 하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 만약에 무토에 해당되는 글자를 지지 12개 지지 중에 무토는 양토잖아요. 그 양의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러면 진과 술이라는 얘기예요. 진술이 지지의 이 글자가 천간에 무토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신금 속에는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장간 했죠? 지난주에 지장간 안 해서 그 지장간에 보면 경금 속에는 하늘의 기운에 신금 속에는 하늘의 기운인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이 사실상 음양, 오행, 10개 천간과 12지지가 요걸 우리가 암기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 따지고 보면 음양, 오행, 사상, 10개 천간, 12지지 다 한 거죠. 계절까지 다 한 거잖아요. 이렇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진도 나가는 게 이제 상생, 이것들이 상생하고 상극하더라는 거죠. 상생하고 상극하더라는 거. 상생하고 상극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생하고 상극한다는 게. 자, 그러면 오행과 사상을 놓고 볼 때는 오행은 이 하늘의 기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행과 요 사상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상지수형의 이치라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에서 그 기운이 이제 땅으로 들이운다는 거죠. 들이울 숫자를 써서 천수상. 천수상이죠. 천수상, 지수형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상을 들이우고 땅에서는 형체를 받들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우리 생명체, 이 가운데서 이제 생명체가 뭔가를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형이 나오는 거죠. 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이치라는 거죠. 여기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우주적의 어떤 그 법칙과 우주 순환의 법칙과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의 어떤 기운들이, 그죠? 만들어지는 끊임없이 이제 파동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행적, 음양적, 오행적, 계속 이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생명체들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게 이제 천수상지수형인 거고.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럼 천지의 자연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그것을 60갑자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사주 8글자를 만들어내지만 그 순간 우리는 우주적 기운과, 그죠? 이 현실적인 어떤 사상적 기질을 딱 우리 속에 내장돼 버렸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우리 생년월일에 그 사주 8글자라는 바코드로 풀이하는 거예요. 우주적 기운과 그 사상적 기질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장단점을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은 어디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기질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아까 지장간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장간 속에 내 사주 8글자가 천간과 위에 거는 천간이잖아. 그죠? 위에 거는 10개 천간이 여기 네 군데 들어가게 되고, 땅에 거는 현실적인 거는 이 지지의 12글자 중에 4글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간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저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기운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기운적인 것이니까, 기적인 것이니까, 기적인 것이니까. 밑에는 질이라고 해줘, 질. 현실적인 거. 그러면 천간에 떠 있는 글자는 전부 기운적인 것이니까 이 어떤 생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나 안 두고 있나잖아.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죠? 그 다음에 그 글자들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 천간에, 지장간에 여기에 들어있는 지장간까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지장간들이 위에 글자들과 천간에 있는 글자들과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이 천간에 연결이 돼 있나는 거죠. 이걸 투간이라는 거죠. 투간 또는 투출. 이 천간이기 때문에 투간, 드러났다. 천간으로. 그죠? 투출, 튀어나왔다. 이거거든요. 그걸로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부분, 천간은 그죠? 기구니까. 그 다음에 지지는 12글자는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그 다음 요거는 지지에 내가 잠재해가고 있는 기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딱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지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천간에 드러났다. 또 아니면 지장간에 있는 요 글자들이 천간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 현실적인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현실적인 내용을 이루어낸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계산된 것들을 현실화시킨다 이거잖아요. 생각하고 했는 꿈 이상적인 것을 현실화시킨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한 내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입력되어 있는 어떤 만약에 뭐 글과 학문에 대한 뭐 꿈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 내 정보에 입력돼 있어. 정보에 입력돼 있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인이 예를 들어서 글과 학문을 뜻하는데 인성은 글과 학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글과 학문이 4개는 내장돼 있는데 그죠? 내장돼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그걸 이루나 못 이루나는 거죠. 천간에만 떠 있고 지지에 없다면 현실화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그렇지만은 지장간이라는 속에도 만약에 있더라. 있는 것이. 그럼 요걸 이제 지장간에 있는 게 떠올라잖아요. 그러면 잠재해 있는 내 능력을 끄집어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 능력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이미 오행의 것이 내장에 탁직돼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아예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배우다가 보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상황들. 이걸 이제 천간, 지지, 지장간까지 다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생상궁. 제일, 기초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양, 오행과 사상이 음양, 오행하면 벌써 사상과 10개 천간과 12지지가 다 포함된 거죠. 그 음양 하면 벌써 이제 오행이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음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양을 보니까 그 안에 오행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생상극하는 관계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상생상극하느냐. 상생상극은 원래는 목화, 이 토가 여기 있죠. 예? 토가 너무 위로 갔어요. 예? 토가 너무 위로 갔다고요. 그래.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양과 음이죠. 토를 추정을. 그래서 토가 어쨌든 중앙에 와 있다는 거죠. 중앙에. 원래 중앙에 여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원래 위치적으로 중앙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게 상생이랍니다. 상생. 목생화 하죠. 목은 물상 쪽으로 보면 나무라고 이해할 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또 심리적인 분야에서는 시작하는 에너지. 봄에 1년은 봄에 시작하잖아, 그죠? 그 하루는 아침을 뜻하고 그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확산하고 이런 거거든요. 시작해서 확산하고. 그래서 목생화 한다는 것은 나무로 불 뗀다라고 생각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 불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니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 더 낳게 하려는 거. 그래 화의 에너지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목의 기운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은 화의 기운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래 목생화라는 얘기죠. 이렇게. 또 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화는 그 탄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땅으로. 그런 게 화는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에게는 토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여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토는 화에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화생토라는 개념이고. 토는 또 어떻습니까? 그 땅 속에서 광물질, 금 뭐 이런 것을 캐잖아요. 그래서 토는 또다시 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전부 다 생하는 관계죠. 웹을 생하는 게. 토생금, 금은 다시 수의 근원지가 돼서 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쓴다. 금생수. 물은 다시 나무가 자라게 하는 이 인자가 되는 거죠. 영양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 한다. 그래 생하는 관계, 이치적인 생하는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생하는 관계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 하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려요. 자, 상생만 하느냐는 거죠. 상생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상생, 상극. 내가 상생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도 상생을 해주더라도 나도 상생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 벌써 나도 주고 받는 거죠. 받고 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자이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주 글자 속에서 내가 목인데 내가 이러니 내가 목인데 수라는 에너지에 목이 없더라. 만약에 수가 나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만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건 생은 영원히 돌아간다. 그런데 생 주고 생 받더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계는 어떤? 요거는 이긴다는 거잖아. 이기는. 요거는 낳는다는 날생자니까 낳는다. 그래 하나를 보면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이거거든요. 토는 다시 토 속에서는 금을 낳는 거죠. 금은 금 속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고 나무를 이제 이 물로서 나무에 물 주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생의 관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는 목은 땅에 뿌리 내리고, 그죠? 목은 나무를 이해하셔도 되고 생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생명. 목은 땅에다 뿌리 내리고 지구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땅에 뿌리 내려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 이해를 한다면 목은 토를 이기고 이런 개념이죠. 이기고 상극을 썼으니까, 그죠? 이기고 제압하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토는 목한테 제압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이선생 모가지 꽉 쪼가 있으면 제압 당한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야는 목은 이 토를 제압하지만은 토 입장에서는 야를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글자가. 자, 그다음에 또 목은 화한테는 생을 해줬고, 그죠? 목한테는 내가 이기고 그걸 하잖아요. 금한테는 이 금은 이치적으로 볼 때 금은 쇠라고 보는데 물상적으로죠. 금은 쇠라고 보지만은 쇠는 나무를 이기잖아요. 제압하잖아. 가지치기 나무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끼로 장작도 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금은 목을 극한다는 거죠. 금은 목을 극하니까. 그러면 목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입장에서는 금을 보면은 두렵다는 거잖아. 내가 제압당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금을 보면.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수한테서는 다시 생을 받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자, 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목한테서는 생을 받았지만은, 그죠? 목한테서는 생을 받았지만 화는 어디다 씁니까? 한 칸 건너가지고. 그래, 여기서는 일단은 목극 토가 되었죠. 뭐 이래서 이상하네요. 일단 관계가, 극의 관계에서는 목극 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화는 화극 금이 되거든요. 한 칸씩 건너가면 화극 금이죠. 화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다. 그죠? 화극 금 한다는 거죠. 그럼 화는 토를 생해주기도 하고, 목한테 생 받지만 토를 생해주기도 하고, 그죠? 또 금을 내가 극한다는 거죠. 금은 쇠를 녹이는데 금기를 녹이는데 쓴다는 거죠. 그 다음 금은 금기를 녹이는 데 쓰고, 또 금은 수를 생해주지만 이 수한테서는 화는 내가 불이라면 또 빛이라면 어두운 거죠. 수한테서는 내가 다시 극을 받는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화는 목한테 목생화해서 내가 이 기운을 받지만, 그죠? 토로서 뱉어내고, 요거 받아서 뱉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서 표현하는 거고, 내면서 이 두 개는 이 금을 또 녹이는 데 쓰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수한테서는 그 대신에 제압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가 화는. 그럼 만약에 내가 사주 8글자 속에서 화라는 기운의 에너지가 뭐 이 에너지가 뭐 목과 화라고 하겠습니다. 목화의 에너지가 결국은 목생화 하겠지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행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양의 기운이 이 음의 기운에 비해서 상당히 강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내가 양의 기운이 강하고는 결국은 음양론으로서, 그죠? 음의 기운이 강한지,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오행의 것이 필요로 한지, 상생상극에서는 이게 전부 기초론에서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화극금 한다 했고, 그러면 화극금 하고, 그다음에 목화 토는 토극은 한강 건너가 아니고 토극수하죠. 토는 금을 생하기도 하지만 토극수한다는 거죠. 물의 흐름을 막는다, 물을 가둔다는 거죠. 토가 물의 흐름을 제방 샀지 않습니까? 제방. 물의 흐름을 방향을 조절할 때 제방을 쌓는다. 토극수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금은 금극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극목하고, 생은 외부적으로 계속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목화, 토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상생하는 관계고, 극이라 하는 것은 제압하다 이긴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인데, 자,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다시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극하고, 수는 불 끄는 데 써해주고, 불은 쇠를 놓고는 데 써해주고, 자, 그죠? 그게 관계가. 그러면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데
그런데 쓰여지다. 이게 이제 거기에 관계는. 그리고 이념 우리 사주적 개념에서는 이 거기에 관계는 상생의 관계는 낳는다라는 개념. 내가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낳는다는 개념과 또 그 생 받는 입장에서는 생을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낳으니까 목이 화를 나면은 목은 기운은 어떻겠습니까? 여자 같으면 아이를 낳으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본다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목이라면은 화는 아이 입장이 됩니다. 나중에 육신관계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만 사람으로 친다면 인간관계로 친다면 그런 관계거든요. 화를 낳는다. 화는 다시 토를 낳고 그러면 생의 관계에서도 내가 목이나 화가 생을 해주면은 나는 기운은 빠지죠. 또 그걸 해도 그걸 해주잖아요. 그거 해줘도 기운은 빠지죠. 내 기운을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거 받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제압을 당하니까 더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제압을 당하니까 기운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잡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요 인자지요. 생해주는 것. 누군가가 나한테 생을 해주지만 그거는 기운이 빠지겠죠. 이건 상생의 관계. 내가 생 받는다라면서 그 글자가 그 오행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거죠. 꺼져가는 물에 그러면은 화가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겠죠. 꺼져가는 물에 나무를 넣어주니까 불이 살더라는 얘기잖아요. 목생화 요 개념이. 그죠? 꺼져가는 불에 수극화 하더라고요. 불 꺼져가는데 물을 갖다 보니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꼼짝 못한다는 거죠. 지 아무리 활 타는 불이라 하더라도 수극화하니까 불은 꺼지더라는 얘기죠. 기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제압당한다는 거죠. 상생상극론이 자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하면 목화토 토금수 이거지만 상생상극이지만 그 속에는 이게 다 내포돼 다 같이 상생상극 하더라는 얘기죠. 목 속에는 이런 게 다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 속에는 이게 다 목이거든. 이게 다 화고 토고 금이고 그죠? 예. 이것들이 다 한 방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생상극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생상극으로 기초과정에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상생이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글자는 목은 화를 생하고 목생화 화는 바로 옆에 있는 글자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토생금하고 금은 수를 금생수하고 다시 수는 목생화하죠. 이 생하는 관계고 그럼 그 하는 관계는 한 칸씩 건너간다는 거죠. 목극토하고 그죠? 토극수하고 수극화하고 화는 다 화극금하고 금은 금극 목하다라는 거죠. 상생상극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생상극은 자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볼까? 이거는 이해되시죠? 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테고 우리 차 선생님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뭐 이 정도야 뭐 이해가 이게 자연이에요. 봄은 지나서 여름을 낳고 봄 오기 전에는 여름은 올 수가 없죠. 겨울에서 바로 여름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름은 다시 가을 낳는다는 거죠. 그 계절적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씨앗을 저 푸른 초원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이 씨앗 뿌린 것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환경이 그죠? 이런 환경 속에서 화해 천수상하는 환경 속에서 여름은 다시 가을로 가죠. 그 가운데 계속 여름이 지속될 수 없어요. 여름의 그 기후적인 것이 다시 수렴해야 되니까 그죠? 거꾸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죠?
봄은 어디? 봄의 씨앗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앗은 어디 나온 게 아니라 봄의 새싹은 씨앗에서 나오잖아요. 그 씨앗은 오행적으로 본다면 수란 얘기입니다. 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수에서 씨앗이 나와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운 것을 계속 꽃만 피면 안 되니까 그 꽃을 떨이고 토의 개입으로 꽃을 떨어뜨리고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나오게 하고 결과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이 겨울에 이제 이 뭐라 하노 이 추수를 다 한 것을 거둬들인 것을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이듬해 다시 새로운 종자로 내놔야 되니까 만들려면 이제 이 휴식하면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낸다 이런 관계. 어린 시절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봄 여름은 봄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걸로 본다면 우리 이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수는 밤이잖아, 밤. 하루에 쳐도 밤이고, 이 색깔은 검은 거거든요. 검고 물이고,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태어나는 공간,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죠.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이 왕성한 시기를, 이 화기를 거쳐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이 하얀 곡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는 벌써 내가 왕성하게 살아오는 그 시점보다는 이제 내 어떤 삶을 정리하는 단계, 그죠? 내 삶에 뭔가를 남겨야 되는 단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단계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성과 저성이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구간. 그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생왕 아프고 죽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을 이제 서로 상생상극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이 상생상극이 우리가 아까 오행적으로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상생상극, 목은 상생상극. 그런데 한 가지가 여기서 보면 이 오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생해주고 극도 하고, 그죠? 누군가를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고 또 나는 누군가한테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생도 받고 생하고 극도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서 생받고 극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생상극이라는 거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한 내용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은 20쪽에 있는 이 결과입니다. 요게 결과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게고, 가장 기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22쪽하고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오행의 이 성격, 그죠? 오행의 성격이라는 것은 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목의 성향은 어떻노 이런 겁니다. 그럼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뭐 이랬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목, 화, 토, 금, 수의 특징적인 것, 성격을, 그죠?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초등학생들 수업하듯이 그래 할 일은 아니고 괜히 시간만 가고, 제가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은 상생상극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건 인이 예지신 하면서 그거 다 나옵니다. 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천간지지의 성정이 또 나오죠. 오행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오행의 성격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한 장 더 넘어가면 천간과 지지 각 글자들의 성정, 성격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글자들의 만약에 그것들이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 일간 일원으로 보면 나는 목의 오행인데, 예를 들어서 갑목의 성향을 갖고 있더라. 갑은 목이잖아요.
그럼 내 성장은 간목의 성장이라. 목의 성정 성장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시작을 잘 예를 들어서 시작을 잘한다. 시작을 잘하는데 간목으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간목은 가장 먼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원래 이 앞에는 뭐였습니까? 씨앗, 땅땅한 씨앗이잖아. 씨앗 안에서 튀어나오는